안녕하세요. 착한 샤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서산으로 왔습니다. 서산에 지금 외부 샤시 전체 교체, 그 다음에 일부 단열, 타일 마감까지 거주 세대다 보니까 다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창호 교체에 있어서 다른 영상들 보면 완료해 놓은 사진, 그냥 완성해서 이쁜 사진들만 올려놓고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사 과정 영상입니다. 공사를 어떤 식으로 했고, 고정은 뭘로 했고, 이 샤시 밑에는 뭐를 집어넣고, 벽돌을 세웠고, 단열재를 어떤 걸 붙였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지 겉껍데기만 이쁘게 해놓는다 해가지고 그 공사가 잘 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타업체와 틀리게 공사 과정을 오픈하면서 소비자님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작업하는 영상을 제가 이제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집 같은 경우 이제 외부 샤시 전면 베란다만 찍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찍으면은 공사 분리 영상 물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찍을 예정이고요. 일단은 여기 이제 하프톱 같은 경우에 천장에 물건끼움 안으로 시공을 했을 때 창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그랬을 때 이 밑에 파스너 앵글 시공을 얼마만큼 촘촘히 작업을 하고, 단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영상들 담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리,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물이 줄줄 흐릅니다. 옛날 유리라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샤시를 해놔도 겨울철이나 습도가 많을 때, 장마철에는 환기를 어느 정도 시켜서 이런 수증기를 밖으로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수증기가 이제 햇볕을 만나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천장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천장의 페인트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또 칠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샤시 교체 후에도 어느 정도 환기는 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곳은 이제 안방 외부 베란다였고요. 자, 요거 이제 거실 베란다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물이 맺혀 있습니다. 요거 역시 이제 환기를 시켜야만 여기 해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샤시 하부 레일입니다. 하부 레일에 기존에 있던 이런 타일들 지금 이제 다 사고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식됐어요. 얘는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샤시가 40년 전, 30년 전 거면은 이 밑에도 그 시절에 한 거기 때문에 같이 바꿔주는 게 좋아요. 이거를 바꾸고 안 바꾸고 쓰레기 나오고 시간 걸리고 이런 부분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타 업체에서 이걸 안 바꾸는 이유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싹 제거하고 새로운 벽돌 싸가지고 4층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바깥쪽에는 또 방수 페인트 발라가지고 이제 잔 크랙까지도 누수를 다 예방해줄 예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부 레일에 칼브럭으로 관통해서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버리면 차후에 그쪽으로 물이 유입이 돼서 누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하부 쪽에 화순 앵글 이용해가지고 고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누수 쪽까지 확실하게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거도 하고 공사 영상들 해가지고 껌껌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샤시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샤시 속안에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완전히 모래입니다, 모래. 이런 모래, 옛날에 이거 사춤을 하는 과정에서 시멘트 비율이 너무 적고 모래 비율이 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부스러기가 되는 거예요. 물도 많이 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위에다가 고인목 이렇게 얹고 샤시를 얹는다고 하면 당연히 얘가 처지겠죠. 왜? 집안이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위에다가 무거운 걸 얹어놓으면 치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속안에가 약하니까 이제 위에 아스팔트가 밑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전히 다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벽돌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런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툭 치면 다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다 제거를 하고 여기다가 새로운 벽돌 쌓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철거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철거했고요. 바닥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타일벽 이런 식으로 전체 다 완벽하게 다 철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옆에 보면 벽돌 보이시죠? 새로운 벽돌부터 시작을 해야 올바른 시공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안방 쪽이고요.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물질 기존에 붙어있던 실리콘 등등 우레탄 폼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 하프 벽이 지금 여기 한 10cm에서 12cm, 11cm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얇기 때문에 지금 천장에 보면 저기 골 보이시죠? 저게 물금기온입니다. 저 안으로 시공을 하려고 하면 집 안으로 샤시가 한 10cm 정도 돌출돼요. 요거 제가 시공해 놓고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레임을 얹기 전에 고정을 화선의 앵글로다가 하부 고정을 하기 때문에 먼저 화선의 앵글을 벽에다가 박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프레임을 얹어서 이 높낮이 조절해가지고 여기다 피스로다가 고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하부 레일에는 군형을 뚫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한 3m 정도 되는데 양 사이드 저쪽은 벽에다 박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 부분에 바람이 불었을 때 안으로 밀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부 쪽에다가 화선의 앵글을 하나를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창이 가운데가 안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요 부분에다가도 이제 화선의 앵글을 하나를 설치를 할 건데 얘는 프레임이 설치됐을 때 밑에 움직이지 이 하부 프레임이 설치됐을 때 이 하부 쪽에 이 화선의 앵글을 이어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벽에 샤시 프레임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못 박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텅텅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선의 앵글을 여기다 하나 이렇게 박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화선의 앵글을 박는데 칼부록으로다가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박아버리면 위험합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냥 뽑혀버립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박을 때는 꼭 앙카볼트를 이용해서 고정이 되는지 확인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 하프턱 같은 경우에도 화선의 앵글을 이용해서 받칠 거기 때문에 촘촘하게 화선의 앵글을 먼저 이쪽에다가 이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선 앵글을 이런 식으로 350에 지금 하나씩 촘촘하게 박아줬습니다. 이제 수평 레벨 봐가지고 높낮이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수평 작업해가지고 고정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후에 이 밑에 부분에는 단열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제 화선 앵글을 다 설치를 했으면 이제 바깥쪽에 단열재를 하나 넣어주고 안쪽으로 벽돌을 이런 식으로 두 칸 싸주겠습니다. 요거는 차후에 샤시 하중을 받치는 곳인데 여기다가 이제 고인목이라 그러죠. 이런 고인목을 넣어가지고서 이제 창호 수평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고인목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 벽돌로 레벨을 처음부터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 조정 어느 정도 위아래로 올리는 거는 고인목을 이용해가지고 레벨을 보고 뒤쪽에서는 우레탄 폼을 쏘고 앞쪽에서는 몰탈 사춤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춤이 굳으면 이 고인목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벽돌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처럼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먼저 있던 거 다 철거했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벽돌 새로 넣고 단열재 넣고 그 다음에 창호 얹어서 시공하고 사춤하고 이런 공정들 넣는 업체 안 넣는 업체 당연히 비용 부분도 차이가 나고요. 시간적인 부분도 차이가 납니다. 완대인 시공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벽돌사 단열재 넣어 그 다음에 사춤에 하스너 앵글 박어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끝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원데이 시공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겨울철이죠. 이런 겨울철에 우레탄 폼 양생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도 그걸 하루에 끝낸다? 그럼 과연 그 안에 폼이 올바르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좀 의문이 가긴 합니다. 예. 그러면 네,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수평 자체를 레벨기로다가 수직, 수평, 대각, 대각만 줄자로 하고요. 나머지는 레벨기를 다 이용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와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바깥쪽에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 자, 요게 물공기 홈이고요. 여기 지금 실리콘 쏠 수 있는 자리 한 25mm, 30mm 정도 이 정도 지금 남겨놨습니다. 그래야 이 물공기 홈이 있어야 외벽에서 물이 타고 들어오던가 이 외벽에 잔 크랙이 있을 때 이쪽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이 샤시가 여기까지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 샤시 위로 물이 유입이 된 게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관리소 잘못이네 누구 잘못이네 이럴 게 아니라 사실 시공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물공기 홈 살려가지고 이렇게 실리콘 솔자리 남겨놓고 시공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하부가 이만큼이 뜬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뭐 뻥 뚫려 있으니까 많이 뜬 것 같아도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 일자로 잡으면 1점밖에 뜨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140mm라는 샤시가 집 안으로 지금 다 들어온 상태라고 보면 돼요. 지금 14cm가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14cm.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앵글이 없이는 이 하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스너 앵글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받쳐주고 이 앞쪽에다가 뭐 통발을 이렇게 대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는 있어요. 어차피 처지지 않게 하는 거는 이 화스너 앵글이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외벽 자체가 너무 얇기 때문에 겨울철에 샤시는 노이율이 넣어가지고 외부 냉기가 집 안으로 느껴지는 걸 덜 느껴지게 하겠지만 이 벽에서 느껴지는 냉기는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정작 샤시를 다 바꿨는데도 이 냉기를 이 외벽에서 계속 뿜어내다 보니까 베란다가 추운 거예요. 결로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이 외벽 같은 경우에는 단열까지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창호가 이만큼이 들어오고 베란다가 대략 한 10cm 정도 더 좁아진다. 그리고 하스너 앵글 이런 식으로 촘촘히 받쳐주고 이 앞쪽에는 단열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공기홈을 무시를 한다고 하면 이 샤시를 바깥으로 한 8cm를 더 밀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앞쪽에 앵글 필요 없이 실리콘으로다가 커버가 됩니다. 그게 보통 완데이 시공하시는 분들의 시공 방법입니다. 자,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2년, 3년 지나면 바로 차이가 나고요. 30년 된 아파트 바로 차이 납니다.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시공 방법에 따라서 그 집에 AS가 발생이 될 확률이 높냐 낮냐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하루에 무조건 공사를 끝낸다 해서 꼭 소비자를 위해서 하루에 끝내는 공사는 아니다. 그거 엄밀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레탄 폼을 쏠 때는 항상 분무기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뿌려줍니다. 요거 뿌린다 안 뿌린다 말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안팎으로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샤시 밑에 외벽 공간, 이제 화순화 앵글 촘촘히 박아놓은 자리, 이 앵글도 커버를 해주고 외벽 자체도 단열을 해줘서 냉기가 덜 느껴지고 결로 현상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프턱이 있으면 창호 자체 시공 방법 때문이라도 안쪽으로 많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공간에는 단열재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보드를 붙이던 단열재를 붙이던 실리콘으로 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리콘은 이 외벽 페인트에다가 어느 부분을 콕콕 찍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일어나 버립니다. 특히나 이 벽이 얼기라도 해버리면은 실리콘 자체가 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단열재가 떨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폼 본드, 그 다음에 빈 사이 우레탄 폼 충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열재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재를 사용해서 붙여야 나중에 떨어지지도 않고 올바른 단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곳에 일단 80mm 아이소핑크 특호를 먼저 1차적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겉면에다가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도록 이 보드를 붙여줄 예정입니다. 그럼 그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단열재를 붙여놓고 빈 공간에다가 우레탄 폼을 충진 후에 다 굳은 다음에 면 정리하고 그럼 이 보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 보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보드 부착하고 나서는 페인트 칠만 하면 공사가 다 완료됩니다. 자, 프라이머도 지금 요 실리콘 쏘는 자리 요 부분만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바르는데 저희 착한 샷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바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발라주면 오히려 잔크랙까지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더 방수성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수 페인트입니다. 이 방수 페인트를 여기다 한 번 더 바름으로 인해서 이제 실리콘 방수 작업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먼지 제거하고 프라이머 깊숙이 프라이머 충분히 발라주고 그 다음에 외부 전용 실란트 발라주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방수 페인트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총 3차에 걸쳐서 방수 작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물이 셀 일이 없겠죠. 자, 그럼 발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일을 붙이는데 몰탈 써붙임이 아니고 이제 압착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압착 시멘트인데요. 이거 백세면 조금 섞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제 타일을 붙일 면이 너무 조금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떡밥을 주기에는 너무 이제 깊이가 좁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제 압착을 이용해가지고 밀착시켜서 붙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매지만 넣으면 끝나고요. 그래서 매지 이제 작업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타일 작업 요 밑에 샤시 하부 마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떤 공정에 들어가셨는지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바깥쪽에다가 단열재 넣고 벽돌 올려 쌓고 그 다음에 사춤하고 그리고 나서 타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매지 넣고 그 다음에 또 닦고 이 공정이 실질적으로 뭐 요거만 딱 그냥 연결돼가지고 딱딱딱딱 했을 때도 앞뒤 베란다 정도 하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걸 나눠서 자 시멘트 넣고 다시 정리하고 닦고 또 타일 붙이고 다시 정리하고 나눠서 공정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특히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일 밑에 하부 벽이 얼면은 나중에 타일이 탈락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에다가 이제 옹벽이 좁았을 때 단열재를 넣어주면 좋고 이제 외부 발코니는 무조건 뭐 넣어주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벽이 얇은 데는 외벽에 단열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벽돌을 쌉니다. 그렇지만 2000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옹벽이 되게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늘 자리도 없습니다. 벽돌 쌀 공간도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년 이상 됐다 그러면 옹벽이 얇기 때문에 바깥쪽에다 단열재 하나 넣고 벽돌 쌓고 그 다음에 타일 붙이고 매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튼튼하고 나중에 벽이 얼어서 타일이 탈락될 일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샷이랑 요 타일이랑 맞닿는 부분은 실리콘을 쏴줍니다. 왜 그러냐면 문이 왔다 갔다 거리면은 아무래도 꿀렁꿀렁 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매지가 금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또 이제 금간 것들이 떨어져서 보기가 싫고 그래서 이 상부 쪽은 실리콘을 쏘고 이 세로 쪽하고 바닥 쪽만 이제 백세면을 이용해 가지고서 마무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샤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작업 시간은 총 이틀 걸렸고요. 지금 뭐 앞베란다에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뒷베란다도 있습니다. 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LX 뷰프레임 140S라는 제품의 유리는 26mm 로이유리 알공가스 단열 감봉까지 들어간 제품으로 시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금 장치 같은 경우에도 다 자동 잠금 장치로 다 설치가 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안방 베란다 외부 샷이고요. 자, 창호 하부에 지금 단열재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붙이고 카바를 하느냐, 뭐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천장에 물공교 안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시공을 하다 보면 하시 하부 쪽에 굉장한 공간이 뜹니다. 그 공간
받쳐줄 수 있는 고정물이 없기 때문에 화승어 앵글 이용해가지고 촘촘히 박아주고 나서 그거를 가리는 용도도 있지만 외벽이 너무 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벽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냄기를 뿜어내고 또 거실문이나 안방문을 열었을 때 온기랑 만나면 물이 생겨서 페인트가 부식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단열 작업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호 밑에 단열 작업 2보드 한 장 서비스로 붙여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시공 방법 자체도 틀리고요. 차후에 안쪽에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작업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샤시 밑에 하부 단열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어떤 제품이 들어갔냐면 80mm 아이소핑크 특호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부착을 하고 2보드 13mm로 이런 식으로 앞에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도록 붙인 거예요. 당연히 추가 비용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완료를 줬고요. 자 거실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거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부 레일에 칼부름을 관통해서 뚫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타일 벽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벽돌을 넣고 사춘 작업을 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공정이 없으면은 이 샤시 공사는 망한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하부 레일을 관통해서 실리콘을 뚫어 버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실리콘으로 묻어져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틀어지고 내려앉고 하다 보니까 유경이 생겨서 구멍이 뚫려요. 그러면 우리가 하부 레일에는 빗물이 고이는 곳이죠. 빗물이 고였다 빠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빗물이 유입돼서 샤시 밑에 타일 바닥까지 들어가서 타일이 나중에 탈락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부 군형에는 절대 칼브록을 뚫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벽을 그대로 사용하면 30년 전 사양이라고 하면 30년 전에 시멘트 배합률도 적었고 만져보면 거의 부스러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사용하면 나중에 샤시 처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벽돌을 짝짝짝짝짝 쌓아주고 그리고 나서 빈 공간에 사춤하고 바깥쪽에서 우레탄 폼 쏘고 마무리를 져줘야 세월이 지나도 절대 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 착한 샤시 이야기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왜 완데이 시공 안 하고 이틀 3일 작업을 하냐. 이 공정은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기존 화승어 앵글 시공 방법과 칼브록 시공 방법 시간 차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외벽 단열을 저 같은 경우에 같이 합니다. 외벽 단열 뭐 2보드 실리콘으로 찍찍찍 쏴서 붙이는 게 아니라 FM대로 우레탄 폼 본드를 이용해서 시간을 두고서 붙이기 때문에 그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기존에 있던 하부터 그대로 사용해서 위에 얹어가지고 뭐 두 개 딱딱 박으면 고정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다 뜯어내고 다시 벽돌 쌓아 세면 넣어 하부 레일에도 또 화승어 앵글 또 박아 그 다음에 피스 자체도 밑에서 위로 고정을 시켜 이런 시간 자체들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시간 자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데이 시공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지금 겨울이죠. 겨울에 영하 5도 7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시국에 그것이 우레탄 폼을 쏜다 한들 그것이 빨리 양생이 되지도 않고 시멘트 사충을 한다 한들 그것이 또 빨리 다 굳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님도 좀 아시고 항의 시공을 하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거를 판단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